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노인 증가율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노인 10명 중 4명가량이 빈곤한 상태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빈곤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일 텐데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내 노인 일자리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견입니다. 다음은 김미영 강릉 시니어클럽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원도 내 어르신들, 노인들이 어느 정도 계신지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4년 1월 기준 강원 특별자치도 인구는 152만 6,243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6만 8,231명으로 남자 16만 3,818명, 그리고 여자 20만 4,413명이며 노인 인구 비율은 24.1%로 초고령 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에서 69세는 27만 6천여 명으로 18%이며 70에서 79세는 14만 2,400여 명, 80에서 89세는 8만 4천여 명, 그리고 90세에서 99세는 12,700명, 100세 이상 어르신은 401분 계시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현재 노인 일자리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 또 일자리 현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부장님? 예, 저희 강원도에서는 현재 공익형으로 공익활동,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그다음에 민간형으로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은 대략 한 6만 8천여 자리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공익활동이 5만 2,922자리로 한 7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강원도의 노인 일자리는 한 11.5%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강원도에는 또 지자체마다 시니어 클럽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18개 시군의 영월, 양양, 철원을 제외한 15개 지역에 있습니다. 예, 이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노인 일자리 종류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강릉 시니어 클럽은 27개 사업단에 2,414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형별로는 4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공익 사업으로 학교 배식 도우미, 그리고 공원, 남대천, 해변 지킴이 사업을 포함해서 총 6개 사업단에 어르신들께서 주변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으로는 4가지 사업단이 있고요. 시장형 사업으로는 한송정 카페 사업단과 그리고 은빛 머리방, 건강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내에 한송정 밥상을 비롯하여 총 1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수요처 요구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또 연계해드리는 취업 알선형 사업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관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원하는 바와 또 실제 일자리가 잘 매칭이 되는 편인지요?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어떤 어르신은 돈 많이 주는 일자리, 또 어떤 어르신은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신청 이유를 보면은 74%가 이 경제적 도움이었고요. 그 다음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22%, 민간업체 일자리가 없어서가 3, 4% 순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욕구에 맞는 또 과거 경험을 살려서 활용한 일자리면 더욱 좋겠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 그 건강 상태에 따른 적당한 일을 하면서 소득 보충도 되고 또 신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텐데요. 2024년 강원도 노인 일자리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총 사업 예산은 한 2,817억이고요. 일자리 수는 7만 1,000명. 그리고 일자리 유형별로 봤을 때는 이제 공익형이 한 5만 5천 명, 사회 서비스형이 7,800명, 그다음에 시장형 4,300명, 그다음에 취업형 일자리가 한 3,2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4% 정도 증가됐고요. 일자리 수는 한 10% 정도로 해서 한 6,500명 정도 일자리 수가 더 증가됐습니다. 특히 저 어르신들의 경험과 그 전문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일자리가 있는데요. 그 일자리 수가 한 3,200개 정도, 약 72% 정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그 노인 일자리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대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관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이제 활동 기간은 10개월이고 활동 시간은 1일 3시간, 주 5일, 월 최소 60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활동 수당은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유 수당 포함해서 76만 1,040원이고 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어르신들과 수행 기간 간의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참여자 보호를 위해서 사회보험, 산재, 고용,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 유형은 만 60세, 196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 제외자 볼 수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수급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그리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수는 총 360자리인데 올해 780명의 어르신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 보조를 하시는 따뜻한 동행,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활기찬 동행,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서 행정 업무 지원 및 그리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행복한 동행, 방과 후 학교 학습 보조를 하는 더 잘함 늘봄학교 지원 사업단이 있으며 어르신이 일하는 곳 그 수요처가 강릉시 관내에 74곳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고 왜 일컫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 청소년 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학교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업무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좀 주자는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형은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문성이나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과거 여러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하셨던 것을 이제는 이제 어르신들께 일정의 활동비를 드리면서 사회 참여, 사회 봉사 일환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일괄적인 비율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나 이렇게 수요처나 인프라가 많은 곳은 시장형 사업이나 사회 서비스형을 확대하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공익형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익형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서 민간형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행히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23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 일자리를 23년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을 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전체 사업의 한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 기업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등 노인층 수요에 맞는 일자리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빈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일회용품 사용 근절 홍보와 노인분들이 그 안내 업무를 하면서 고용이 됨으로써 환경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 서비스 같은 경우는 통신사 시설 공사에 노인분들이 채용됨으로써 노인분들이 거기서 산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매출과 일손을 돕는 이런 민간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인 생산품에 관한 구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인 지원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노인 생산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 지원,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들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기업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 대표적인 그 사업 유형이 이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기업체에 고용이 되면은 기업체의 1인당 인건비 중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신규 일자리와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분이 채용이 되셔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그러니까 인턴 지원금을 그 기업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 종료 후에는 기업과 노인분이 6개월 이상의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1인당 마찬가지로 3개월간 40만 원의 지원금을 고용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된 이후에 인턴십 사업으로 채용된 그 노인분이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렇게 고용을 유지를 할 시에는 최대 280만 원까지 채용 유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시에 인건비 일부를 또 기업에 지원하는 그 사업 설명해 주셨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환경이나 어르신들 연령에 적합한 일종의 강원형 일자리 모델을 소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원도의 노인 인구 비율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올해 24% 정도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그 지자체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수행기관과 협력해서 노인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는 그 특색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2가지 정도를 소개를 한다면 전국 최초로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고령 노인 세대와 장애인 가구의 제일 큰 고민거리인 대형 이불 빨래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세탁물을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해서 다시 배송을 해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안보 확인과 우유 배달 등 이런 보건위생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그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자체 그리고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그다음에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세탁기, 그다음에 건조기,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운영 예산,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삼척시를 기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16개의 공공이불 빨래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4천여 취약 세대가 이든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와 사회 공헌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삼척 원덕 지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일종인 마을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저희 개발원에서 지원해서 선도 모델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23년부터 사회 서비스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시설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함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노인 그 일자리 참여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그 취약계층 노인분 대상으로 방문을 드려서 건강 확인, 그다음에 말벗, 병원 동행과 같은 건강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가사, 그러니까 뭐 수납 정리라든가 뭐 창고 정리, 전등 갈기, 아니면 낡은 방충망 이런 수리해주는 이런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을 해서 마을 통합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의한 커뮤니티 케어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강원형 일자리 모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올해 강원형 신규 모델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더자람 늘봄학교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과 또 특수학교 학급 보조 인력으로 43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올해 우리 시와 그 연계해서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시청, 강릉 아산병원, 또 10개소 읍면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 민원 발급기 안내 도우미를 24명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클럽도 지역과 이 상생을 모색하면서 신노년 세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노인 세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경력과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 그 2020년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 세대는 저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대략 한 15%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 세대는 기존에 있는 노인 세대와 달리 학력이 높으시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노인 일자리는 기존에 있는 노인 세대 중심으로 기획이 된 부분이 상당히 커서 신세대 노인분인 베이비부모의 향상된 역량이나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그 2019년부터 정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신노년 세대가 참여하기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정기적으로 그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아이템 공모를 통해서 신세대 노인분들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사전 그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라든지 공항 서포터즈 아니면 북 딜리버리 같은 신규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 46개 정도의 신규 아이템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이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 신세대 노인분들 이런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한 34,571자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제공이 된 상태로 점차 지금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예, 신세대 노인이란 말을 좀 낯설게 느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다른 노인 예, 계층과 좀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예,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인적 자원에 맞게 재취업이나 직업 훈련 또는 창업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어르신들 일자리의 직무 특성에 맞는 직무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의 초기 투자비라든지 아니면 제반 인프라 지원 사업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의 이제 창업형 등을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근로 확대와 빈곤율 완화와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도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지금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어떤 일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복지 정책의 어느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지 정책으로서의 노인 일자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이 지금 빈곤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OECD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상대적 빈곤율이 한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세대의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연금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 정도 받으시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심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지급이 되는 활동비,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월 29만 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월 76만 1,000원. 이것과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합쳐져 가지고 노인분들의 그러니까 빈곤 해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노인분들의 빈곤 해결뿐만이 아니고 노인분들의 그 사회적 고립 해소라든지 사회 관계망 형성, 예, 그다음에 의료비 절감. 예, 뭐 저희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의료비를 많이 덜 쓰고 있는 걸로 조사된 자료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뿐만이 아니고 노인 복지 전반적인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순한 일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계신 또 노인분들의 어떤 빈곤율 해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 정책의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2023년 폐지 수입 노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실시된 조사였다고 하는데요.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만약에 발표된 것이 있다라면 주요 맞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월에 발표가 됐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는 폐지 수입 노인의 현황, 그 다음에 활동에 관한 실태, 그리고 이분들의 복지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 결과를 보면은 폐지 수집 노인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대략 한 4만 2천여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한 76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아서 한 57.7%가 남성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하루의 폐지 수집 활동은 하루 평균 5.4시간 활동을 하시고 일주일 7일 중에 한 6일 정도를 폐지 수집 활동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으시는 수입은 월 15만 9천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을 하는 주된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54.8%로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현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85.3%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폐지 수입 노인 인구가 4만 2천여 명이고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하시는데 15만 9천 원의 소득을 지금 예, 올리시고 그렇습니다. 이 수준은 시급으로 보면은 한 1,220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저희 24년 그 시급 최저 시급이 9,860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열악한 그 지금 경제적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주로 생계비 때문에 이 활동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응답을 하셨다는데 상당한 큰 충격을 또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정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면은 보통 이제 폐지 줍는 노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각종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한 생활 실태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욕구가 처음으로 조사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물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고물상을 통해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역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와 더불어서 이 노인분들 중에 일부분은 이미 현재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또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그 고물상을 방문해서요. 그 지역 내 고물상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그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저희 이제 읍면동의 이통장 반장님들 또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 이제 단체들의 이제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폐지를 수집하게 된 동기라든가 또는 가정 형편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9일 조사된 그 결과는 총 31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1명, 그리고 차상위 및 기초연금 대상자분이 19명, 그리고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는 1명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7분 정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7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좀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욕구가 높고 이제 근로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좀 알선을 하려고 그러고 또 계속 이제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단에서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형 사업으로 좀 연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현재 저희가 179명이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 어르신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 건강관리 지원에 한 50여 명, 그다음 맞춤 돌봄에 한 36명 정도가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노인 복지의 어떤 빈 공간을 좀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노인 복지 정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근로를 통해서라도 소득 보전을 해주는 사회 보장 차원의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도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부는 23년 7월에 마련한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 계획을 통해서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자릿수를
120만 자리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이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익형은 현재 이제 소득이 적고 아까 이제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으시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민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민간 쪽으로는 취업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기 노령층이라면은 이제 75세 이상을 저희가 후기 노령이로 보고 있는데 후기 노령층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돌봄,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점차 전환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익형 사업 중에 지금 외부에서 조금 좀 지적이 있는 단순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전체의 지금 현재 한 44, 5%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안전과 환경의 공익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형 사업의 질적인 내실화를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소득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 욕구가 높으신 베이비 부모의 신노년 세대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2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까지는 전체 비중의 한 31% 선이었는데 이 일자리를 27년까지 한 4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일자리에 대한 오늘 토론이니까 한 말씀 강원도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강원도의 노인 인구가 한 24% 정도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미 20%를 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시군이 6개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광 지역, 정선, 삼척, 영월, 이런 태백, 이런 쪽 같은 폐광 지역이 지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양강댐, 평화의 댐과 같은 댐 수몰 지역, 그 다음에 철원이나 고성 쪽에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 같이 이렇게 품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 중에서 공적 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의 비율이 한 43.9% 정도로 제일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우리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25,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주로 처음에 설계 자체가 이제 도시 지역 아니면 도농복합 지역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가 설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지역처럼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조금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색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관광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시설 안전 분야라든지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자연 환경 보호 분야,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에 따른 돌봄, 커뮤니티 케어죠. 이렇게 실정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시니어 클럽과 같은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현장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공모 형식으로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시킨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이후에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규 노인 일자리 사업에
편입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강원도에서는 그 강원도 특화형 100세 시대의 어르신 일자리 공모 사업이라는 거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강원도에는 한 7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행기관에서 강원도 각 지역의 현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을 해서 이 일자리를 인큐베이팅해서 저희가 더 질 좋은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이 중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시니어 클럽을 맡으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시장형 사업은 시장 가게를 늘리고 또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늘려야지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또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수요처를 발굴하고 또 사회보장 제도에 맞게끔 인력을 이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 안정망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3월이면 본격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각 수요처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시민들께서 격려와 관심 많이 또 가져주시고, 어르신들께서도 즐겁고 또 안전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지정책 중에서도 사회 안전망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는 이미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양적으로도 늘고 있고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도가 어르신들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내실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7입니다. 77세? 77세. 네, 77세. 저 사가 뭐래, 돈 넣지 말고 운동하라고. 그래 좀 돈 넣으면 아주 쫙 뻗으면 안 그래지면 못 가자니. 그래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끄어야 돼요. 그걸 못합니까? 딱할 일이죠. 따님한테 도움이 되고자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따님이 나를 많이 도와줘주고요. 항상 일해주고요. 몇 번 가서 물어보니 단꽃이 졸라가서 안 된답니다. 지원이 한 번도 없이 몰라서 한 번 받으니, 예? 다음은 5만 원 운에 받으니 안 된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없잖아요. 그래도 몇 번 그 생각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다 됐잖아요. 막말로 뭐 이런 수만이 없어요. 뭐 살 의욕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랬습니다. 산에게 말 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낙할 일이죠. 저희가 이제 지인 소개로 그냥 우연치 않게 커피 배우러 왔다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 차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했죠.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나이에 상상도 못했는데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다가 한번 여기 들려갖고 접수를 했었는데 지금 한 횟수는 9년째입니다. 여기 나오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시골에 사람 구경을 못하니까 여기 와갖고 동료들 많이 함께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일도 뭐 힘든 일도 아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해갖고 좀 취직을 못하는 분들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정부나 모든 데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고요. 또 신중년 인구라고 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신중년 세대에 대한 어떤 일자리 사업이나 어떤 복지적인 지원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어르신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이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노후준비법이 예전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는 광역 노후준비센터라는 어떤 개념이 아직 도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 노후준비센터라는 거를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강원도민들의 노후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해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